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과거 2차 대전 때에도 음악으로 상대 적군의 병사들을 홀렸다고 하죠. 티맥스라서 코너에서 알차를 따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둠칫 막 이렇게 나오면은 달리는 디스코 나이트클럽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윙족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골드윙족이 있는데 이 골드윙이라는 거가 요즘에는 또 많이 안 보이죠. 요 골드윙족을 한번 보고 싶으시면은 약간 조금 교외로 나가시면은 투어 많이 가는 코스에 그런 데서만 볼 수 있습니다. 시내에서는 좀 보기가 힘들어요, 요즘에는. 이게 장거리 투어 전용 바이크인 것도 있지만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연배가 좀 지긋하신 분들 중에서도 좀 약간 사업에 어느 정도 성공하셔서 이제 직원들을 부리고 나는 그냥 주말에 놀러나 다녀야지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오너 분들이기 때문에 주로 뒤에다가 사모님을 태우고 같이 마이크를 달고 수다를 떨면서 이렇게 라이딩을 즐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사모님들 표정은 이거는 그냥 끌려 나왔구나, 아무 그냥 감흥이 없는 듯한 무표정이죠, 대부분. 되게 같이 신나게 떠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냥 거의 코마 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그냥 이제 끌려다니시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가끔 어쩔 때는 저게 혹시 마네킹을 붙여놓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안 움직이니까. 이게 이 골드윙족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들이 희한하게 LED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뭐 오징어 잡으러 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현란한 LED를 많이 튜닝을 하시는데 이게 빅스쿠터에서 유행하는 LED보다도 더 과합니다. 빅스쿠터 얘기는 이따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건 엄청나게 번쩍번쩍이는 LED를 많이 다시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분들이 오디오를 또 좋아하세요. 골드윙족이랑 빅스족이 약간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오디오를 그렇게 다는 걸 좋아하시는데 이 오디오가 이제 블루투스로 헬멧으로 인해서 혼자 듣는 게 아니라 밖으로 소리가 나가게 주로 트십니다. 밖으로 음악이 나온다는 거는 뭐냐면 그 BGM 공간을, 에리어를 스스로 발동시키면서 달린다라는 뜻인데 멋진 배경 음악과 함께 달리겠다, 뭐 이런 거겠죠. 달리는 DJ, 음악의 장르가 중요한데 이분들의 특징은 주로 뽕짝이나 트로트를 많이 트십니다. 공격을 들어갔다가 음악이 터져 나오는 순간에 상대방이 심하게 패닉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음향 공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과거 2차 대전 때에도 음악으로 상대 적군의 병사들을 홀렸다고 하죠. 갑자기 이 엄청 고가의 고성능 오토바이에서 난데없이 갑자기 뽕짝하고 트로트가 나와버리니까 순간 상대방이 당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 보도 듣도 못한 이 비주얼과 이 퍼포먼스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사이키를 또 틀어버리면은 LED 사이키가 번쩍번쩍 하면서 순간 이제 시력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상대방의 눈뽕으로 상대의 시력을 순간 마비시켜요. 이거는 SAS 영국 특수부대가 즐겨 쓰는 섬광 수리탄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터져버리면은 이제 청력과 시력을 마비시켜서 사람을, 전투력을 완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무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반격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섣불리 공격이 들어갔다가는 거의 뭐 뼈도 못 추리는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바이크 중에 후진 기어가 있다는 겁니다. 바이크가 거꾸로도 가요. 근데 거꾸로 계속 주행하는 분 진짜 간지날 것 같은데
거꾸로 계속 주행하는 영상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후진 기어로 계속 주행 못하나? 그거 하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바이크 중에 또 유일하게 에어백이 달려 있다는 거. 에어백이 달려 있어서 라이더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정말 엄청난 바이크죠. 네, 가격도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3천만 원이 넘을 거예요, 아마 가격이. 자, 이번에는 빅스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빅스족은 지금은 거의 멸종했다고 봐야죠. 어느 순간 멸종을 해버렸는데 90년대, 2000년대 초반 많이 출몰했던 그런 종족입니다. 일단은 스쿠터 중에서도 빅스쿠터라고 주로 이제 버그만이나 막삼 250, 일본에서 먼저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약간 양아치 컨셉으로 이 바이크를 많이 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만화나 애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항상 일본에서도 좀 그런 건달 양아치들이 빅스쿠터를 즐겨 타더라고요. 125cc 이상 되는 스쿠터에다가 일단 사이즈가 조금 있는 스쿠터들을 주로 타시고 튜닝을 하는데, 일단 여기다가 LED를 엄청나게 일단 박아버립니다. 카오디오, 오디오를 갖다 이제 막 FRP 뭐 이런 걸로 막 떠가지고 앞에다가 막 이렇게 박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에폭시 발라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가지 뭐 아무튼 작업을 해주는 샵들이 그 당시에 빅스쿠터 타는 친구들 때문에 짭짤하게 돈을 많이 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그냥 튜닝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좀 특이한 튜닝 사례들을 본다면, 일단 LED가 역시 가장 현란한 LED를 쓴다고 보면 되는데, 골드윙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골드윙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LED 튜닝에 되게 집착을 하시는데, 근데 빅스에서 유행하는 LED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빅스 쪽에서 이제 약간 가장 먹이사슬의 아래쪽에 위치한 분들이 타던 빅스는 사실은 빅스가 아닌데 125cc인데 외형만 빅스로 나왔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킴코의 보이저 125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거의 뭐 빅스 쪽 시장에 양아치 문화를 부추기는데 한몫한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국내 판매량도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보이저 125 또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영어 발음을 또 잘못 읽어서 보야지 125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어쨌건 이 빅스에 다는 LED가 보통 LED가 아닙니다. 특이한데요. 일단 소리에 반응을 하는 LED가 있고요. 음악을 빵빵빵 나오면 그 비트에 맞춰서 사운드 센서 모듈이 반응을 해가지고 LED 색깔이 변합니다. 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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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나오면은 둠둠둠 할 때 거기에 갑자기 LED가 막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달리면서 뭐 거의 달리는 불덩어리, 달리는 디스코 나이트클럽이라고 엄청나게 현란합니다. 그리고 오디오를 상당히 크게 틀어 놓으시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 걸그룹이 한참 이제 전성기이던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가. 그래서 소녀시대 음악을 의외로 많이 틀고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LED 튜닝을 하면은 또 재밌는 게, LED를 RGB로 구분을 해서 달아주는 이제 튜닝 업체들이 있었어요. RGB 세 가지 색깔의 LED 조합 버튼을 달아서 내가 취향에 맞게 색깔을 변경해 가지고 불을 켤 수 있어요. 달리면서 버튼 색깔을 막 조합해 가지고 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죠. 이게 장점이 뭐냐면 자기 상태를 색깔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좀 분노 상태다 그러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키고 다니는 거죠. 나 건드리지 말아라, 나 지금 분노 상태다. 오늘 뭐 기분이 아주 평화롭다 이러면 이제 녹색 불로 바꿔서 킬 수도 있고, 색깔을 이용해서 다양한 장난을 칠 수 있는 게 빅스족 LED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이제 튜닝의 끝판,
빅스 튜닝의 끝판 바로 에어서스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에어서스라는 게 뭐냐면 서스펜션이 에어 컴프레셔로 작동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RPM으로 달리면 어떻게 되는지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원래 600R도 사실 고RPM 머신이라 10,000rpm 이상에서 원래 제 힘이 나온다 그러죠. R6만 고RPM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에어서스라는 걸 달면은 일단 차고가 지 멋대로 변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랜딩한다 그러는데, 스쿠터를 타다가 정차했을 때 갑자기 옆에 중요한 건 옆에 보조바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옆에 보조바퀴를 따로 조그맣게 다는데, 그 꼬맹이들 자전거, 두발 자전거 넘어지지 말라고 옆에 보조바퀴 달려있는 거랑 비슷한 그런 조그만 바퀴가 차체 하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딱 끄고 딱 멈추면은 이제 가스를 뺍니다. 가스를 이렇게 막 앞뒤로 막 빼면은 밸브를 열어서 서스펜션이 주저앉습니다. 하체가 땅에 내려앉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랜딩이라고 전문용어로 부르는데, 보기에는 좀 있어 보일 것 같은데 실제로 움직이는 걸 보면은 생각보다 좀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이게 뭐 본인이 밸브 조정을 잘하면은 이게 멋있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가스를 배출하는 밸브의 조절 방식이 좀 단순하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한 방에 가스를 빼버리면은 갑자기 주저앉아서 좀 되게 우스운 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폭 내려앉아 버려서 약간 좀 우스꽝스러워요. 이게 서서히 가스가 빠지면서 이게 쓱 부드럽게 내려앉아야지 멋있는 건데, 이게 또 앞뒤 서스 가스량을 따로따로 이렇게 밸브로 조절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덜컥덜컥 내려앉아서 진짜 없어 보입니다.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고, 올라올 때도 시동을 걸면 뭔가 영화나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쓱 하면서 쓱 올라와야 간지가 나는데, 올라올 때도 컴프레서 일단 콤프 도는 소리가 시끄럽고요. 컴프레서가 막 막 돌고, 이렇게 막 컴프레서 막 겁내 돌다가 가스 다 차면은 이제 가스를 보내야 되는데, 가스 올릴 때도 이렇게 픽 하고 막 잘못 올리면은 갑자기 확 일어나고 좀 되게 없어 보이는, 그 저도 보고 생각보다 실망했어요. 생각보다 좀 이상하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빅스 족은 이상하게 좀 약간 양아치 같은 분들, 뭐 건달 같은 분들이 유독 많이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사라졌어요. 근데 이 빅스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서서히 이분들이 건너간 게, 이 계보를 잇는 게 사실 티맥스입니다. 티맥스가 처음에는 그런 컨셉으로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빅스족들이 티맥스로 넘어갔어요. 일단 티맥스 타는 분들의 특징은 약간 좀 양아치 같은 분들이 좀 많고, 그리고 너무 조지고 다녀서 이제 사고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너무 이게 확확 잘 나가고 타기 편하니까 너무 막 땡기고 조지다가 바로 이제 사고가 많이 나요. 티맥스 타는 분들 치고 사고 안 난 분들을 거의 못 볼 정도입니다. 어드레스 쪽을 많이 타던 종족이, 어드레스 종족이 항상 동경하고 있는 게 이제 좀 티맥스 족이죠. 그래서 어드레스 타다가 여기저기 들이받고, 어드레스 타면은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죠. 어드레스 족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저거 너무 잘 나가서 땡기면은 저거 타면 100% 사고 난다고. 앞브레이크가 밀려서 저건 타면 무조건 사고 나는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저도 사고 났거든요. 헤헤. 막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드레스 타고 그런 식으로 사고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브레이크가 밀리면 밀리는 거 감안해서 땡기면 되는 거지, 무슨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브레이크 밀리는 걸 알면서 왜 그걸 땡깁니까? 문신하신 분들도 많고, 금팔찌에 금목걸이를 하신 분들도 많고, 신기하게 좀 지방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그 이유는 저도 사실 모릅니다.
그냥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희한하게 그쪽 분들이 많이 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거 좀 신기하죠? T맥스로 이제 코너 타는 걸 상당히 즐기시고, RI 바람막이. 네, T맥스 타시는 분들이 즐겨 입는 의류 중에 하나죠. 거의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RI 바람막이 형광색 아니면은 남색, 요거를 상당히 즐겨 입으십니다. 헬멧도 대부분 RI 램3 계열을 사랑하시고요. 요분들의 필살기가 있죠. 순간 가속하기. 네, 순간 가속하기 필살기가 있는데, 머플러 튜닝하고 순간 가속을 때려버리면 멀쩡하게 가다가 갑자기 확 땡기면은 붕 하는 소리 납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내에서 가다가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확 땡기면은 붕, 이거 있어요. 붕 하는. 아무튼 좀 되게 시끄러운 방구 소리 같은 느낌이랄까? 네, 뭔가 방구 소리 같은데 엄청 거대한 방구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소리가 나요. 그리고 또 요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T맥스를 엄청 신봉한다는 겁니다. 다른 바이크는 잘 안 타세요. 다른 바이크는 잘 안 타고 무조건 T맥스가 최고다. 이 세상 어떤 바이크보다도 T맥스가 강하다. 왜냐면 코너에서 알차도 따니까. 근데 T맥스라서 코너에서 알차를 따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냥 잘 타시는 분들이 알차를, 자기보다 실력이 낮은 알차를 따는 거 아닌가? 그리고 대부분 T맥스 유지를 생각보다 오래는 못 하십니다. 왜냐면 대부분 몇 개월 내에 사고가 나서 대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유지를 잘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T맥스를 이제 신봉하시는 분들이 T맥스를 타시다가 요즘에는 갑자기 GS 쪽으로 넘어가시는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GS가 그쪽에서 왜 또 갑자기 유행을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T맥스 쪽이었던 분이, T맥스 신봉자가 GS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패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패션에서 일단 저기 추리닝 반바지에 운동화에다가 나시나 반팔 티 입고 탄다 라고 하면은 그분은 과거에 T맥스 신봉자였을 확률이 한 8-90%? 네, T맥스 쪽은 일단 T맥스가 인류 역사상 최강의 바이크다. 먹이사슬의 정점에 올라선 바이크는 T맥스밖에 없다.